대한민국 대표 전문가에게 듣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관점, 싱크 4.0 시대의 부모 교육 콘서트, 부모 4.0 MC를 맡은 개그맨 이승환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얘기 나눌까 합니다. 저 또한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 아이 심리 백과 시리즈를 통해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됐고요. 무려 저와 똑같은 부모가 3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엄마 아빠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동 심리 전문가죠. 신의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의진입니다. 저는 현재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자녀의 미래가 보이는데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면 또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에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아이하고 놀아보세요 하고 부모님이 노는 딱 그 순간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가 예후가 어떻겠구나 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이 뇌 발달의 비밀입니다. 이 뇌 발달하면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뇌는 사춘기까지 발달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발달할 때가 4돌 전까지입니다. 그 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아이의 미래를 저는 본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과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에 변화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 대부분의 마음이 입시에 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바뀌는데 지금의 어떤 지식들이 나중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어지럽게 또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미래가 어려우니까 예측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재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저는 과연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죠. 저도 비록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미래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아이는 너무나 지금이랑 다른 세월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부모와 아니면은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옛날식으로 기르는 부모님의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면 다 부모 때문에 애가 다 바뀌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양하게 타고나니까. 하지만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 싶으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원칙을 지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요 귀요미들이 다 자랐죠, 지금은. 엄마로서의 저는 시각이 강합니다. 제가 일반 정신과 의사 수련을 받을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거의 제가 그 수준이었어요. 그랬을 때 엄마로서 제가 아이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했던 그런 공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실제로 도와서 좋게까지 만들어 보는 경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사들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인을 몰라도 일단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직 소아정신과 영역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뇌 발달은 너무 아직 정말 미스테리어스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얘가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해요. 너무 까불어요. 어쨌든 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몰라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이야기로 부모님들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이 확실한 얘기들만 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직업이 그렇습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 일단. 그리고 그런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신경발달의학자 이게 뭐냐면 아기들의 뇌 발달이 어떤 식으로 되는 엄청 복잡한 공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럼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법이 있는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너무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자기 몫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틱 장애가 심각했어요. 이건 우리 아이가 저한테 허락했어요. 나 얘기해도 된다고. 자기 지금 극복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정말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이유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기 때문에 개인의 부모가 더 많이 현명해지고 똑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보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 시각이 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코로나 요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육아법이 제가 보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 일을 하고 있고 애들이 너무 이제 좀 별나게 생겼죠. 다 묶어놓고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이럴 심정일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그럼 애를 묶어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아무리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모바일 폰만 계속 하면 안 좋다 하더라도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이끌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부모를 보면은 아이가 보이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아유 뭐 이게 타고나는 대로 되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마 아빠가 수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뇌로 바뀌어서 단백질 덩어리인 뇌를 뱃속에 있을 때 다 만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전자의 어떤 복사물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만큼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부모님들은요 수학을 하도 못하셔갖고 태교 때 수학 정석을 푸신대요. 두 분이서. 그런다고 이 유전자가 바뀔까요? 오히려 내가 그 부모라면은 대신에 그 어머니 아버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수학을 달달 볶을 게 아니라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이 아이는 수학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 특히 앞으로 미래 오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요 못하는 거를 메꾸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더 키워서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더 많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유전자를 이해하시면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러냐라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공평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산만해요 그러는데 한쪽에서 발 떨고 있는 아빠를 봅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할머니 둘러서 물어보면 얘도 엄청났어요. 2학년 때까지 이런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괜찮으니까 사춘기 지나면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아빠한테. 말이 같이 늦었다 그러면 언제 극복하셨어요? 그럼 4학년 때요 이러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은 나와 배우자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환경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특히 이 타고난 유전자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경에서는 여러분 4돌 이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복잡한 거 다 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바뀌어요. 뇌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 신경은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야 기능이 되는데요. 연결되는 끝부분이 쓰이지 않으면 다 지워집니다. 언제까지? 4돌까지. 이런 게 물론 사춘기까지 좀 가기는 가는데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게 4돌까지. 특히 어떤 영역이냐. 사회성과 언어 영역이 4돌 이전에 이렇게 안 쓰는 거 딱딱딱딱 지우면서 발달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단어, 쓰는 단어의 수하고 아기의 언어 발달은 정비례합니다. 3돌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주는 만큼 받고 안 준 만큼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자극으로 채울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2돌짜리, 3돌짜리가 병원에 와서 어머니 놀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는 부모가 계시고 아이를 잘 맞추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바뀝니다. 뇌가 바뀌니까. 이때 만약 학대가 갔다. 그럼 평생 동안 그 아이는 뇌가 바뀐 채로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또 반대로 이때 중요한 정서적, 사회적 자극을 주지 않고 영어 잘하라고 영어 단어만 계속 보여줬다. 그럼 그 아이는 자폐스럽게 살게 됩니다. 사회성이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지치기로 탁 없어지는 게 4돌 이전이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하지만 않으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되 중독성 자극은 없애야 됩니다. 그게 뭐냐? 텔레비전, 만화, 영화 끊임없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 비디오 한동안,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모바일 폰, 유튜브, 게임 이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사회성하고 언어가 발달될 시기에 그런 걸로 대칭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죽고 시각적 영역하고 이것만 활성화돼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누르는 걸 너무 잘하고 2돌만 안 되는 애들도 저 외래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많이 바뀌는 시기가 이때라는 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출생 때부터 어른까지 신경세포의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 거물을 촘촘하게 연결되는 거물망은 6세까지 피크였다가 사춘기 때는 왜 주냐면은 많이 쓰는 쪽만 남겨서 그래요.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래서 뇌 발달을 이해하면은 저같이 이제 어릴 때 특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왜 하느냐?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뇌에 영향을 주지?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 애착 그룹들입니다. 이 존 볼비라는 정말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아기도 이 오리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리는 뭐냐면 태어나서 4시간 이내에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 평생 엄마 아빠입니다. 이걸로 그 논문을, 그러니까 노벨상 타신 분 로렌츠라는 분이신데 이거를 인간도 약간 그런 게 있다. 세돌까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그러니까 한번 좋아지면 평생 따라다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인간도 그게 이 부분의 뇌를 다 바꾸는 겁니다. 뇌돌 이전까지의 뇌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엄마의 관계가 이 부분의 뇌를 바꿔서 결국 초체 뇌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부모와의 소통은 뭘 바꿔요? 아이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미래는 그럼 어떠냐? 바로 부모가 변화시킨 그 소통의 뇌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자리 다 사라지고 인간이 결국 이런 거 보시면은 인간 건드리는 것만 괜찮지 뭐 기계를 건드리는 쪽은 다 죽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인데 결국 미국에는 47%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뇌 발달의 지식을 부모들이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 애착관계에 의해서 뇌가 바뀌기 때문에 애착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평가와 분류를 두려워할 것 말 것.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때 심리검사를 다 하라고까지 하고 저희 아이들은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아 얘가 뭐가 강점, 장점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시식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럼 부모는 알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싫다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애기 안 낳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약점도 좀 알아보고 강점은 뭐냐. 문제 해결 능력, 특히 감정 조절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들은. 저한테 오면 이거 많이 가르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소통에 의해서 뇌가 바뀌니까 연령별로 소통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기 때는 몸으로 많이 놀 거고 사춘기가 되면은 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 알아야 되는 대화법 이런 책을 쓰게 된 게 부모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도 잘 되지만 나도 성장해야 아이를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도 행복한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걸 확실히 알고요. 두 번째, 이게 엠퍼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았으면 남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끼냐 알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새로운 데 갖다 놔도 스스로 그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요즘에 직업이요. 한 개로 안 끝나죠. 4개는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직업 바뀔 때마다 아이가 막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딴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셜 IQ가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져. 기계가 절대로 못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애착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뇌가 많이 발달할 때 정서와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를 잘 자극을 주는 거.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서 뇌를 바꿔주는 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래에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져서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도 잘 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내 쪽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거야말로 정체성의 문제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 명상이니 그런 것들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어른들도 사실 잘 혼동스러운 분은 명상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가고 남을 알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환경을 정복하는 그런 인재가 저는 앞으로 미래에 행복할 인재입니다. 미래의 행복은요. 뒤로 빠지고 남 따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좀 막 바뀌니까 내 거를 던져서 내가 다 장악하고 남도 이해해주고 나도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고 그것은 어릴 때 부모님의 행동, 타고나는 바 이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부모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가 많이 보여요. 특히 어릴 때 노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많이 예측할 수가 있고요. 부모의 단어 수를 보면 애의 지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아시면은 미래에도 행복한 인재를 여러분이 잘 기를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베이비뉴스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게 나에게 와닿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 선생님 그 중에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면 저희도 11살짜리 또 14살짜리 있다니까 정말 와이프와 애들이 확진자가 됐어요. 확 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10kg짜리 쌀이 한 뭐 2가마에서 3가마 나갈 정도. 그리고 부식이 마트 갈 때마다 이만큼씩. 왜냐면 남자애들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찌는 것도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친구들하고 막 하고, 왜냐면 예전에 살쪄도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면 빠졌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사회성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건 저한테도 고민. 그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몇 살이세요? 11살, 14살. 아유, 그럼 괜찮아요. 아, 괜찮은 자, 건가요? 네, 이제부터 자, 제가 아까 코로나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그래서 묶어놓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 키우는 집은 다 그래요, 아,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극하게 공감했어요. 우리 두 아이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를 돌보라 그러면 저도 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 별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실은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육아의 풍습이. 네네. 그리고 오는 환자들 수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좋은 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현재 육아는 부모님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진하게 아이들이랑 오래 있은 경험이 참 부족하세요. 맞아요. 네. 주말이라 하더라도 한 부모는 밖에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쉬거나 사나 집에서 학교 가는 일주일에 몇 번 빼고는 온라인 수업부터 다 이렇게 받고, 또 부모님들도 또 재테크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증가한다. 근데 가끔은 부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이 더 증가해서 문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욕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매일 그냥 이렇게 묶어두고 싶어. 막 부모도 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도 옛날보다 밥도 직접 해주시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보시고 해서 저는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아이의 문제를 빨리 아시고, 정말 요즘에 소아정신과 병원에 집중력 장애 ADHD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난리하는지 몰랐다.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점은 부모님하고 유대감이 많아지고 자녀를 관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빨리 오시니까 좋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알게 되는 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도 좀 부모하고 많이 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저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덜 만나고 집에서 정말 매일 남자애들은 게임만 한다. 맞습니다. 여자애들은 카톡만 한다. 그런데요, 친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아이들의 뇌 발달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다 비슷하지만 아이들은 유아기, 그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사춘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만 한 3돌 전까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사회화 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지인들하고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회화가 일어나요. 결국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문제가 사회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 누구랑 안 지내니까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주변에 몇몇 소수의 어른들만으로라도 충분히 사회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3돌부터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실은 친구가 꽤 중요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타협도 배우고 사회성 기술도 배우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유아보다는 저는 제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손해를 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가장 친구하고 놀면서 많은 규칙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자조 기술이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참는 법도 배워야 되고 화장실 손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회화 기술이죠. 왜냐하면 유치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맞춰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허용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웬만하면 몸이 아프지 않는 경우는 선생님이 참을 수 있겠니? 그래서 수업이 40분이니까 요 끝나고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를 사회에 맞추는 작업이 초등학교 1, 2학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때 아이들은 지식은 좀 많이 못 배우지만 자기를 사회 속에 집어넣는 규칙과 틀을 배우는데 요즘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면 특히 잠자는 것도 그래. 학교를 항상 규칙적으로 가면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가는 날 늦게까지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에 일어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로 저희 소아정신과를 오시든 선생님 밤에 잠을 안 자요. 핸드폰 어떻게 뺐을까요? 자, 이게 대부분의 질문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규칙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신다면 부모님들이 집안에서라도 딱딱딱딱 계획을 세워서 제 시간에서 하도록 반드시 좀 아프시지만 그게 잘하면 상을 주시더라도 저는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모도 함께 재테크를 하면 괜찮으시죠. 재테크근무를 하면 괜찮으시지만 부모님들은 집에 가고 아이들만 남겨져 있는 경우에 너무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는 있는데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학교에 다시 맡기기도 하고 방과후 수업처럼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냥 안을 하나 내면 다들 코로나 검사한 다음에 친한 친구들 중 괜찮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기회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좀 더 바빠지시지만 또 이 기회에 이웃 친구나 친구 엄마다 사귀어가지고 한 서너 명씩 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책 읽고 같이 무슨 온라인 게임 아니라도 게임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사회화 과정에 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학교 간의 효과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그 자체로 인해서 사회성이 약해지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요. 그렇겠죠.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사회성이 좋았던 친구들은요.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친구랑 같이 하고 막 카톡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기존의 소셜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데 반해서 원래 사회성이 없던 아이들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더 막 게임만 하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되는 게 문제라서 부모님들이 잘 관찰하셔서 자꾸 혼자만 고립되는 아이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사회성이 좀 얘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코로나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잖아요. 네.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아이가 모바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언제쯤부터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노출해도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노출한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의 아이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제 오죽하면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게 책 선전이 아니고요. 이걸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디지털 세상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 안에 아이들의 소인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산만한 아이들, 어렸을 때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 또 원래 사회적인 관계가 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제일 위험 요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을 가진 아이들은 가급적 모바일 폰은 4학년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왜? 뇌가 아이들의 이런 충동이나 이런 걸 완전히 억제가 가능한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 아닌 통화만 되는 폰 있죠. 그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까 모바일 폰 안에 스마트폰은 위험 요인이 있는 애들은 4학년 이후에 스스로 관리가 가능할 때 그것도 약속을 해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해야 돼. 그걸 없이 그냥 풀어줬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 아이를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안 좋은 어떤 자극에 마구 노출한다. 갖다 잘못하면 중독이 생겨요. 행동 중독이 생겨서 부모가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게 속하지는 않죠.
산만하거나. 좀 보여요. 그래요? 제가 너무 불안하게 했나? 그래서 결국은 유아기 때는 특히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회화 과정하고 정서 발달이 한참 일어나는 게 뇌 발달이기 때문에 그때 디지털 기기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동기화가 안 되고요. 기기하고 동기화가 되면 뇌에서 집중력 시스템, 기억력 시스템, 사고력 시스템, 공감 능력이 덜 자란다고 이미 이 부분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고 싶고 기억도 잘 못하는 애를 만들고 싶고 공감 능력 없는 애를 만들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척하니 그냥 스마트폰을 주세요. 그거 아니면은 정말 기다렸다가 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미디어, 기기들은 유아기 때는 좀 제한을 해서 많이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감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은 또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피부를 확 닫았어요. 여러분들도 초등 저학년 때는 스마트폰을 조금 이렇게 화면이 좀 안 나오고 그냥 번호만 눌러 전화만 드릴 수 있게.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 오네. 우리 잘 키웁시다. 네. 화이팅. 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사실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저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회화를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의 역할도 더 커지고 또 고민도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 더불어서 공교육이 현재와는 다르게 앞으로 변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도 참 어려운 질문이 한데요. 네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언택트 문화,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학 교수들도 그래요. 이제 드디어 큰일 났다. 아이들이 지식은 우리보다 다른 데서 더 많이 추구하겠구나. 그래서 교수들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제 예전과 같이 우리하고 상호작용이 없이 지식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체로서 전달되던 것은 어디로 갔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 교수들도 고민을 하니까 초등학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는 분리가 될 거냐면 지식을 배우는 과정하고 사회화라든지 이런 토론식 하는 게 약간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는 교육의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 뇌를 참 좋아하는데 결국 부모와의 소통이 아이의 뇌를 바뀌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사들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아이들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 앞으로 학교나 공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정말 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정부 당국도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지식의 전달의 방법을 동영상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정말 요즘까지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이게 구석기 시대예요. 동영상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답답하고 완전히 이거는 원웨이고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하다 보면 20분만 지나면 다들 딴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의과대 학생들도 두세 가지 한꺼번에 한대요. 이걸 보면서. 그거는 걔들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동영상 강의가. 여간 밖에 당장 내일 시험이다 할 때 빼고는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배운 게 있는데 요즘에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요. 동영상 강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어댑티브 러닝 기술이라는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수학을 예를 들면 딱 수학의 미분 적분은 배워야 된다. 수학 2를 대학에서 그러면 그 수업을 챕터에 딱 맞게끔 강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문제부터 풀이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3개 이상 틀리면 얘는 더 내려가야지. 그래서 문제 풀이로 아이한테 끊임없이 스타일에 맞게끔 딱딱딱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업이 보통 그냥 강의만 듣던 애들보다 30% 이상의 효율성을 가진다는 이미 이제 연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디지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게 AI 기반의 일종의 아이한테 맞춤형 커리큘럼 만들기거든요. 저는 지금처럼 촌스럽게 동영상 강의로 계속 할 게 아니라 선진국 형태로 아이가 일단 수업 내용은 어댑티브 러닝 기술을 가지고 딱 지한테 맞게끔 해서 다 숙지를 하게 한 다음에 학교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의 뇌를 발전시키고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토론 수업으로 다 바뀌고 학교 수업에는 그다음에 예능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주로 실제로 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많은 공부나 이것들은 어댑티브 러닝 머티리얼을 줘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지식 전달에
입장보다는 소통을 시키고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예능 수업을 직접 하게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커리큘럼을 지금하고 바꾸어서 유연하게 하느냐에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면 정부는 세금을 지금과 같은 구석기 시대에 쓸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쓰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저는 부모님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느낌이 확 오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물 만나셨네. 최근에 워낙 많이 이제 환경들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쵸. 저희 잘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맞아요. 된다가 사실 학창 시절 기간 동안에 크게 벗어난 적이 그쵸.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지금같이 언택트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것만큼 또 다른 또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밀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더욱 저는 아이를 유연하게 키우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지 않게 예. 항상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연하되 또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르치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아이가 소신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소신은 지키되 좀 이해의 폭은 넓고 또 이제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도 이거를 딱 이게 앞으로 네네. 화두가 될 거라니까요. 네. 미래에는 우리 인간의 가진 심리적 요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유연하나 확고한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발전도 하고 형성도 돼야 돼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요. 아까 말씀 주율이 워낙 딱딱딱 맞춰져 갖고 내가 누구인지 굳이 잘 몰라도 따라가면 돼. 저희 때는 그래서 머리 똑같이 자르고 시험 똑같이 보고 밥도 똑같이 먹잖아요. 따라가면 대충 가면 돼. 지금은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바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첫 번째 내가 이걸 살짝 지나갔는데 마인드 사이트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IQ가 높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과거에는 안 하다 이번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많은 아이들이 이게 뭐야? 생각을 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아이들은 그냥 그래서 막 무질서해지거든요. 근데 바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아이는 자기 마음속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옛날에 그냥 강의 듣는 거랑 왜 다르지? 금방 심심해지네. 어떡하지? 요런 자기하고의 대화, 나의 내적인 느낌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가 셀프 어웨어니스라서 지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른들도 아까 명상이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집중을 밖으로 빼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 마음을 읽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부모들이 아니 그거 못하는 애들이 어디서 정말 많아요. 부모들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느끼고 이해하게 시키느냐. 그게 어렸을 때 아까 내가 3자 지나간 애착 관계예요. 그 부모가 평소에 감정을 얼만큼 수용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대화로 그러니까 하라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요. 네가 이랬구나. 네가 기뻤네. 이건 정말 잘했어. 요게 반영하고 칭찬하고 아이 마음을 표현해주는 기술이 제가 가르치거든요. 특별히. 그 안 되는 부모님들 가르치면 또 해요. 그래서 애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거부터 가르치거든요. 대화 스타일부터. 말투부터 바꾸는데 질문하지 말고 아이한테 잘했어부터 시작하라고. 이게 뭐야? 그럼 아이도 같이 헷갈려,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겠네. 요새 이게 뭐야를 너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핸드폰 때문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야? 부모님들이 하도 많아서 아니 2돌짜리가 이게 뭐야? 그러면 이해하시겠냐고. 이게 뭐야? 전부 다. 그러지 마시고 네가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 너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너 되게 기쁘겠다. 엄마도 기쁜데. 이렇게 하는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면 아이가 요거를 C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돼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리 아이의 예를 들면요. 우리 둘째 녀석이 좀 사회성이 좀 있는 아이인데 요게 한 4돌쯤 되니까 얘가 하루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내 마음속에 입이 여러 개가 있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철학적인 얘기인가? 입이 여러 개라니. 그랬더니 내 마음에는 요 마음에는 형아 미워. 그렇고 또 근데 그는 미워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자기는 형아 그래도 이뻐해야 되는 걸 표현해야 돼 하는 그 마음 또 따로 있대. 이 둘이 부딪힌대 지가. 그래서 내가 그런 지경까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론을 봤어요. 아이들이 유아기 때 벌써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통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생각보다 자기를 알아차리고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게 유아기 때 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어릴 때
잘 키웠으면 지금 좀 상당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게. 근데 혹시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혹은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놓쳤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큰 아이라 할지라도 애가 나보다 써 그러면은 야 임마 이 나이에 지금 무슨 이게 아니고 맛이 없었어? 어머나 뭘 해줄까? 이거를 시작을 하면 아이가 꽁꽁 얼어있던 자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다음부터 반영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서 보면은 아이도 똑같이 부모하고 그걸 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확고한 정체성, 아까 말한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가치도 가지면서 그거를 인정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그거는 자아 정체성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이 두 가지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사회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소셜 IQ라 썼잖아요. 다른 IQ보다 이게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석적 IQ는요 AI가 더 잘해요. 이제 그게 이용하려면은 사회성에서 정말 지존이 돼야 되거든요.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직업,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 자녀가 특목고 가야지, 그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결국은 그의 목적은 좋은 직업의 선택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과 내가 경쟁해야 될 판인 것 같고 65% 이상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 군대에 있을 때 야 중간만 따라가 이랬단 말이에요. 중간 따라가다가는 그 직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65%가 새로운 직종이 생기니까 이럴 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지 저 또한 지금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가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사실 지금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또 주입식 교육에서 못 벗어나는 얘기세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은 환경에 맞추는 작업을 너무나 충실히 하게 해온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우리 큰아이를 기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 교육이 얘하고는 안 맞네. 걔가 워낙 예민하고 틱도 심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우리 소위 말하는 공교육이란 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얘는 한참 미달도 되고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큰아이가 걔는 크레용의 질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절대 그림을 안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렇게 선생님이 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스케치북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안 그리고 놀고 있어요. 야단치다가 손바닥 얻어맞고 이제 드디어 부모를 소환했어요. 경모가 이 그림을 안 그려서 우리 반 분위기가 다 흐트러진다.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글쎄 얘가 참 크레파스를 싫어해요. 선생님 그러면 야는 크레파스 말고 파스텔로 그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갸우뚱 하시면서 그럼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달랬어요. 그랬더니 파스텔은 그리는 거야. 막 눈 떼면서. 저가 그걸 보면서 제도권하고 타협도 해보면서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틀을 깨는 거에 그게 귀신이에요. 이제 아들 때문에 덕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요구하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아주 많았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모님들은 좀 불안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교육적 틀이라는 것이 곧 무너질 수 있고 곧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유수한 기업들이 대부분 굴뚝산업 아닌 거 아시죠? 한국만 하더라도 그 카카오라는 그룹이 지금 드디어 현대차를 앞섰다는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다. 그게 상상이 가냐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디지털 세상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느끼면서도 계속 아이들을 굴뚝산업의 총화로 기르시는 거는 정말 아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부모 지식 중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래의 공부를 계속 좀 따라가셔야 돼요. 사회의 변화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부모 마음이 열려요. 아, 우리가 지금 요구받는 이 모든 기준들이 다 없어질 수 있구나. 그럼 우리 아이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대신에 얘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계속 추구하는지를 관찰하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자꾸 변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림은 이제 아니다. 뭐 딴 걸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는 행위는 좀 다르니까 얘가 변덕인가? 변덕이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고 바뀌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관심사를 잘 따라서 부모가 이렇게 가주는 게 미래에 이 아이가 어떤 세상에 오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체성 있게 가는 건데 현재로는 우리가 너무
여기 맞추려고 꺾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크를 오르고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안하다고 해서 아이들 함부로 현재에 너무 질식시키지 말고 부모도 공부를 해서 멀리 보면서 아, 얘가 지금 현재 여기는 좀 안 맞지만 요거로 가고 있네? 그럼 그걸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했었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덜 다치고 한국의 교육에 덜 맞다고 해서 제가 너무 난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할 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자녀가 4돌 될 때까지 과연 나는 뭘 했지? 이런 반문을 하게 돼서 너무 자녀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녀가 조금 나이가 있어도 또는 부모가 아직은 내가 그 변화의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제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해야지? 뭔가 더 해야지 라고 47살인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알면 자녀의 미래가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처음인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 밥은 잘 먹었을까? 무슨 놀이를 했을까? 친구와 다투진 않았을까?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라면 원과 가정을 이어주는 1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키즈노트로 소통해보세요.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기전쟁. 원하는 원에 들어가더라도 난생 처음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영 불안하시죠? 키즈노트로 받아본 선생님의 소중한 메시지 하나면 걱정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요. 생생한 우리 아이의 원 생활은 기본! 원의 모든 생활을 한 권에 담아볼 수 있는 키즈 노트북. 키즈 전문 쇼핑몰 키즈노트 스토어까지 오직 키즈노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돌 보기와 상담, 끝도 없는 문서 정리까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80% 이상이 선택한 키즈노트 하나면 업무 효율은 높이고 부모와의 소통은 훨씬 편리해져요. 여기에 연락처 숨김, 에티켓 모드, 예약 발송 기능으로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까지 확실하게. 원과 가정 모두를 생각하는 키즈노트.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